안녕하세요. 나무이사, 농촌지도사, 공무원, 문화재식보, 각종 자격증의 토양학 문제풀이 1회입니다. 오늘은 2018년 7급 공무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KT준준에 가시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메일 주소 주시면은 원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식물 영양소 중 음이온 형태로 흡수되는 것은? 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음이온으로 흡수되는 형태를 보시면은 그 해설에 보시면 질소는 질산이 NO3- 형태로 음이온으로 흡수를 하고, 인 같은 것도 H2PO4-, HPO4-2- 이런 형태로 음이온으로 형태로 흡수를 하고, 황 SO4-2-, 그다음에 붕소 BO3-2-, 몰리브덴 MO4-2- 이런 식으로 음이온 형태로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주로 이제 양이온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요 기능까지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철, 2번 아연, 3번 구리는 전부 다 양이온 형태로 흡수되고, 답은 4번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음이온 형태로 흡수됩니다. 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입니다. 토양 양이온 교환 용량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는 것은 일정량의 토양이나 교질물이 양이온을 흡착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합니다. CEC라고 하는데, 건조 토양 1kg이 교환할 수 있는 양이온의 총량을 C몰씨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토양 용액의 이온 농도에 비례한다.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이온 농도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양이온 농도라고 이렇게 정확히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토양 pH가 상승함에 따라 커진다. 이 pH에 따라 변하는 그 전하는 가변 전하 또는 일시적 전하라고 하는데, 카올리나이트계 그 점토 광물, 격자형 광물에만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분말도가 크게 이제 증가할수록 전하량도 증가하고, 전하량이 증가하는데 또 pH에 따라서 이제 전하가 생성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pH가 낮은 조건에서는 그 양전하가 생성되고, pH가 높은 조건에서는 과량의 음전하가 생성이 됩니다. pH 의존 전하는 이제 가변 전하 또는 일시적 전하, 그렇게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토양 무기 입자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입자가 점토 광물은 입자가 작을수록 양이온 교환 능력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흡착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전하가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양이온의 수와 반지름이 작을수록, 세 번째로 교환체의 음전하가 증가할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 흡착 순서가 중요한데, 수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암모늄과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순으로 흡착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토양 내 부식 함량이 증가하면 커진다. 부식이 제일 크죠. CC가 크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토양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토양색에 대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것은
철과 망간은 비슷한 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 해설에 보시면 산화철은 성분이 Fe3 플러스고 색깔이 산화철일 때 토양의 색깔은 붉은색이나 주황색,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산화철이 생성되는 것은 불포화 수분 상태에서 수분이 없을 때 일어나는 산화철을 얘기하는 거고, 환원철은 포화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로 Fe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회청색, 밝은 녹색을 띠게 되겠고, 부식은 휴무스라고 하는데 짙은 밤색이나 검은색. 그래서 형성 요인은 부식 기간에 따라서 또는 함량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염류통유향은 주로 림이나 깁슨, 그 석회 종류인데 흰색이나 회색을 띠고요. 반건조 지역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 화산해가 있는데 볼케닉 애쉬, 이건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들어가서 1번 철은 산화 상태에서 붉은색을 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철은 산화 상태에서 붉은색 띈다고 그랬죠. 주황색, 노란색 띄게 되겠고, 2번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짙은 색을 띈다. 당연히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짙은 어두운 색, 짙은 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3번 망간은 산화 상태에서 회색을 띈다. 틀렸습니다. 철과 망간은 똑같은 색을 띠는데 산화 상태에서는 붉은색, 환원 상태에서는 어두운 색을 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붉은색을 띄어야 되는데 회색을 띈다고 해서 답은 3번이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어두운 색을 띱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유기물이 많은 것은 부식, 휴무스, 짙은 밤색이나 검은색 이렇게 띄게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토양목을 풍화 정도가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해서 발달 정도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미숙토, 우리나라 말로 미숙토인데 발달이 안 된 것, 전혀 안 된 것이 NT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숙토 된 게 인셉티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숙토를 RP솔이라고 하고, 또 성숙이 넘어서서 과숙토는 울티졸이나 옥시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순서가 미숙토에서 반숙토, 성숙토, 과숙토 순서로 되는데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NT솔이 미숙토고 RP솔이 성숙토죠. 그 다음에 과숙토, 옥시솔 이런 순서로 돼 있고, 밑에 그림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토양의 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서 1번 활산도는 토양 용액 내 수소 이온의 활동도에 의해 나타난다.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에 보면 pH 값으로 나타내면서 토양 용액에서 수소의 활동도를 측정한 값이 활산도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토양 용액 중에 붙어 있는 것을 잠산도, 그 다음에 용액 중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활산도, 수소에 떨어져 있는 수소, 이것을 활산도라고 하는데 pH 값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교환성 산도는 완충력이 강한 염기성 염을 가하여 측정한다. 해설에 보시면 교환성 산도라는 거는 완충성이 없는 염화칼륨이나 염화나트륨 등과 같은 염용액에 의하여 용출되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죠. 완충력이 없는 해야 되는데 강한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 잔류산도는 유기물과 점토의 비교환성 자리에 결합된 수소와 알루미늄에 의해 나타난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잔류산도는 해설에 보시면 잔류산도 비완충성 염용액으로는 침출되지 않지만 석회물질 또는 특정 pH의 완충용액으로 중화되는 토양 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된 수소와 알루미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잔류산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니을, 전산도에서 활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 전산도라는 것은 해설해 보시면 전산도는 활산도와 잠산도의 총력에 의한 산도인데 사실은 그 전산도는 잠산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니을 틀린 지문입니다. 페이지 206쪽에 가셔서 잠산도, 활산도, 교환성 산도, 잔류산도, 전산도 이런 것을 꼭 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토양 수분 함량과 수분 포텐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그 밑에 있는 그림, 토양의 유효 수분을 이렇게 보시면 그 왼쪽 양질 사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양토, 식토, 미사질 양토, 미사질 식양토, 식양토, 식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수분 함량은 왼쪽에서 오른쪽 갈수록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분 포텐셜이 동일하면 사질토가 식질토보다 수분 함량이 높다. 틀리죠. 수분 포텐셜이 동일할 때 사질토는 식질토보다 수분 함량이 낮죠.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풀으면 되겠습니다. 2번, 수분 함량이 동일하면 사질토가 식질토보다 수분 포텐셜이 높다 해야 되는데 낮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분 함량이 동일하다는 면은 사질토가 오히려 식질토보다 수분 포텐셜이 높죠. 수분 함량이 같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위조점에 해당되는 수분 조건에서 식질토가 사질토보다 수분 함량이 높다. 당연히 높죠. 여기 보시면 식질토라고 그래서 식토 옆에 30% 정도 있는 30%라고 써 있는 데가 이제 그 부분이 식질토인데 사질토보다 왼쪽에 있는 그 사질토보다 그 수분 함량이 높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은. 4번, 수분 함량이 동일한 사질토와 식질토를 접촉하면 식질토에서 사질토로 토양수가 이동한다. 여기서는 이제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죠. 사질토하고 식질토 수분 함량이 같다고 치면은 아까 그 사질토가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사질토가 높기 때문에 사질토에서 식질토로 토양수가 이동을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토양 내 무기인의 불용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그 인에 대해서 인이 불용화되는 과정을 이제 특히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해설부터 읽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H3PO4라든지 H2PO4- HPO4 2- PO4 3 등 이런 것은 토양 용액의 pH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특히 1번 칼슘 인산이라는 게 있는데 비료 형태로 토양에 공급되면 쉽게 불용성 인산 화합물로 전환이 되는데 특히 pH가 7점 이상인 그 토양 조건에서 불용성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알칼리 토양에서는 그 칼슘하고 결합이 돼서 불용성이 되는 거고 2번 철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산성 농경지 토양에 시용한 인산질 비료의 불용화는 대부분 철, 알루미늄과 결합해서 일어납니다. 산성 토양일 때는
철과 알루미늄이 결합이 돼서 불용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3번 결합된 인산이 있는데 철 수산화물이라든지 비정질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광물이라든지 이모골라이트라든지 알로폰 등은 특이 흡착을 한다고 전번에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처럼 그 수산화물이라든지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광물, 그 다음에 이모골라이트, 알로폰 같은 것은 그 특이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1대1 광물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 결합이 돼서 불용화돼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시면은 지문을 보시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금속 수산화물에 의한 인산의 불용화 있었죠. 세 번째에 그 흡착된 거 특이 흡착으로 인해서 인산이 불용화된다는 게 있었고, 2번 혐기 토양에서 철 환원에 의한 불용화 틀렸죠. 그 보시면은 그 철과 알루미늄은 산성 토양에서 그 철과 알루미늄이 결합돼서 인산하고 결합돼서 못 쓰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답입니다. 답이 2번이고요. 3번 알칼리성 토양에서의 인산 칼슘 형성에 의한 불용화. 예. 그거는 해설 1번에 칼슘 인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알칼리 토양에서 칼슘하고 결합돼서 불용화되는 그런 과정을 말한 거고, 4번 산성 토양에서 금속 양이온과 결합으로 인한 불용화. 이게 이제 2번 지문하고 똑같은 얘기죠. 철과 알루미늄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 산성 토양에서 인산과 결합돼서 불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보기 질산 전환 과정과 연결된 보기 2의 유기물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보기 1에는 기억, 질소 무기화 작용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니은 질소 부동화 작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보기 1 같은 경우 무기화 작용이 느리게 진행되는 거를 연결시키자면 보기 2에 A와 같은 것에 무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탄질비가 낮고 리그닌 함량이 많은 유기물. 이게 무기화 현상이라는 거는 그 해설에 보시면 유기태 질소가 무기태 질소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단백질 등의 질소 함유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아민 화합물을 걸쳐 암모니아 형태의 무기 질소로 전환되는 것은 무기화 현상인데, 이때는 이제 탄질비가 낮을 때 이게 무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은 리그닌 함량이 많을 때 이게 분해가 어렵거든요. 리그닌 함량은. 그래서 그 A가 되겠고, 니은 같은 경우 질소 부동화 작용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거는 그 C에 보시면 탄질비가 높고, 그 부동화라는 거는 탄질비가 높아서 탄소가 많아서 탄질비가 높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닌이 함량이 적인 유기물. 그래서 C하고 니은하고 C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해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무기화 작용은 아까 그 유기태가 무기태로 변환되는 거고, 고정화라는 거는 무기태 질소가 유기태 질소로 이제 전환되는 반응입니다. 무기태 과정에서 생성된 무기태 질소를 토양 미생물이 흡수하여 단백질 등 생체 구성 물질로 다시 동화시키는 반응을 고정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질비라는 거는 탄소 대 질소의 그 함량 비율을 탄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 속도는 그 탄질비에 의해 따라 이제 달라지고, 특히 여기 탄질비에서 탄소는 미생물이 생장하는 데 에너지원이고, 질소는 생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기화하고 고정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토양 함량이 4%이고 용적 밀도가 1.2g/. 세제곱센티미터인 1000제곱미터 농경지가 있다. 작토층이 10cm를 점토 함량 12%로 개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점토 함량
36%인 객토원의 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용적 밀도하고 그 면적하고 그 깊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토양 용적을 우선 구해 봅니다. 그러니까 10cm 두께의 토양 용적은 1000제곱미터 곱하기 0.1m가 돼서 100세제곱미터가 이제 토양의 용적이고요. 그 무게를 구하려면 토양의 질량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건 토양 용적에다가 용적 밀도를 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세제곱미터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곱했습니다. 1000 곱한 이유는 그 용적 밀도가 1.2g/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겁니다.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려면은 1000을 곱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12만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토양의 그 질량이 12만 킬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점토 함량이 최종적으로 36%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12%로 계량을 하려면은 3분의 1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만 킬로그램에서 3분의 1을 하면은 그 4만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만 킬로그램을 또 메가그램으로 이제 고치려면 10의 3승으로 이제 곱해주면은 나눠주면은 그 40메가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필수 식물 영양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그네슘과 칼슘에 대한 비교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칼슘은 세포벽의 주 구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주 구성 성분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칼슘 내 주 공급원은 점토와 부식 화합물에 결합된 교환성 형태로 존재한다.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점토와 부식 화합물에 결합된 교환성 형태로 이제 존재해서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은 비슷하거나 마그네슘이 다소 적다. 맞습니다. 칼슘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두 원소는 화학적 특성이 유사하나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점토 표면 흡착력이 크다. 틀렸죠. 이게 칼슘은 2가고 마그네슘이 1가기 때문에 흡착력은 칼슘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때 밑에 해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칼슘과 칼륨에 대한 걸 해설해 놓았으니까 꼭 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제풀이 잘 들으셨나요? 서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 찾아가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틀린 오답이 있거나 이러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메일 주소 주시면 그 원본 자료 파워포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